21살 때부터 특전사 이제 부사관으로 자원 입대해서 군복무 했고, 차출돼서 방첩정보 수집 담당, 그 후에 이제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으로 생활을 하다가 성남시 이제 비서관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관이나 조직들이 사회 안전이나 정의를 추구하는 직업이었어갖고, 거기서 배운 대로, 제가 이제 훈련되고 교육받은 대로 생활을 하다가 성남시 비서관이 돼서 이렇게 성남시를 바라보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 뭐 부패한 것들을 이제 시장한테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더니 이제 시장은 그거를 묵살을 했고, 바뀌지가 않으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여기서 내부에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오자마자 공익신고로 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지금까지 한 2년 6개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도 있고 관련 인물들도 많은 사건도 있고 하니까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부정채용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부정채용 수사가 가장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더뎌지고 있죠. 2018년 지방선거 때 은수미 성남시장을 도왔던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모두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채용됐습니다. 대부분 공개 채용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애들 와서 그냥 애들 빨리 처리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학교에서 애들 해갖고 일 시켜놓고 꼬집혀놓고 나를 이제 와서 정리할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 생기는 정리 안 되는 거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어차피 우리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경찰청에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 글을 꼭 남겼거든요. 성남중앙경찰서 진입범죄 수사팀이 은수미 성남시와 유착이 심하니 본 사건을 경찰청 또는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었어요. 그 사건이 지금 은수미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부패경찰한테 배정이 됐고, 그러니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같이 유착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죠. 저는 이제 계속 관망을 했죠. 근데 전혀 변하는 게 없고, 오히려 경찰들과 은수미 시장 측과 계속 유착이 보여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9월 달에 국민청원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래도 뭔가 이게 이슈가 돼서 관심을 가져줄 거 아닙니까? 국민청원도 박모 씨라는 선배분의 이름을 빌려서 제가 그걸 작성해서 올린 거죠. 그래도 그게 약간 공정하다 그럴까? 남들이 봤을 때? 왜냐면 내부 제보는 색안경을 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성남중앙경찰서도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머리싸움을 한 거죠. 수사 20년, 30년 베테랑 부패 경찰들과 저란 사람이 서로 머리싸움을 한 거죠. 다음날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걸 보고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가 이제 신고를 했죠. 그다음에 JTBC랑 이제 취재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공보 담당 비서관이 있었는데 그 비서관이 이제 친한 언론 기자들한테 기사 이제 보도 사주를 한 거죠. 저를 이제 안 좋은 식으로.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음해성 보도다 해갖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기사를 이제 삭제하고 뭐뭐뭐 언론사는 향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일체의 음해성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뭐 그런 음해도 했었어요. 제가 뭐 재직 당시 폭언과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다. 근데 전혀 사실 무근이군요. 그 말을 퍼뜨린 사람이 공보비서관인데 그 공보비서관이 오히려 기사도 나왔어요. 갑질, 폭언, 상관한테. 왜냐면 이게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음해를 펼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잡아냈죠. 잡아내서 사실 무근이고 허위사실이라는 걸 다 잡아냈죠. 그 후에도 은 시장은 자기 페이스북에 저는 뭐 대협력 업무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뭐 경찰을 만난 것도 개인의 일탈이다 어쩐다 막 이런 식으로 음해를 했는데 그것 또한 다 밝혀졌어요. 은수미의 거짓이. 대협력을 해서 유관기관의 표창을 받은 것도 있고 제 공적 내용에 그 은수미 직인이 찍혀서 뭐 대협력을 했다는 그 증거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 권익위에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다 성남시에. 그래서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저의 공익신고로 인해서 은수미가 마치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경력을 복구해라 했는데도 은수미는 경력 복구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자체가 권익위원회 결정을 어긴 건 아마 첫사례라고. 왜냐하면 제 경력을 복구시켜주면 은수미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잖아요. 은수미 시장이 본인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러니까 거짓 주장을 계속 하니까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서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경찰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미꾸라지 몇 분들, 그 부패한 경찰관들이 다수의 경찰관들, 그 경찰 조직을 어떻게 보면 좀먹고 있거든요. 이 다수의 공정한 경찰관 분들의 명예도 지키고 우리 사회도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수사 거래 공신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 지난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경찰이 은 시장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국처리장 기아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예? 대장님 새로 오시고 예. 주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봐. 정치 아직 안 쓰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를 할까 해서. 많이 있죠. 부동산 투기 사건도 있고, 공직자 비리도 있었고, 뭐 미혼 여성 리스트 문건 작성 한 10몇 건을 했어요. 관련 피의자 피고인만 한 50여 명이 넘으니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일단 제가 되게 유쾌하고 활달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인데, 약간 사람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대인 기피가 좀 생기고,
아니 공익을 위해 정의를 위해서 했는데 피신고인들 그쪽에서 많은 음해와 메신저 공격을 해오니 그거를 일일이 다 혼자서 상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다 이겼는데도 되게 공허하고 허탈하고 씁쓸하고 막 그런 게 그래서 야 이렇게 공익신고자 이거를 과연 누구한테 내가 추천할 수 있을까? 권할 수 있을까? 많이들 상담을 와요 저한테 DM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공익신고하고 싶다. 그럼 제가 그 관련된 거 이제 뭐 절차나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 하지만 용기를 다시 한번 묻죠. 끝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견디실 수 있겠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이 무엇보다 가족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계는 솔직히 챙길 수가 없는 게 다른 일을 못해요. 끊임없이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모든 거를 쏟아부어야 돼요. 신고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증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준비를 해야 되고 다 제출하고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시작을 2020년 4월에 했으니 벌써 한 2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든 시기였죠. 그들에게는 변호사가 뭐 한 명당 2명씩 붙어 있지만 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나갔는데 피신고자들 하고 그들 변호사까지 하니까 한 20명이 되더라고요, 법정에. 그러니까 20대 1로 이제 전투를 했던 거였는데 근데 저는 진실을 말하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 좀 이제 길게 얘기하고 할 때 좀 힘이 들었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수미 성남시장이 그 시장으로 있을 때 임명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거기에 이제 은수미 시장과 그 관련 공무원들이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 거죠. 근데 새로 정권이 바뀌어서 시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시장조차도 해당 은수미가 지정한 해당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공익신고자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뭐 한다더니 결국에는 은수미 시장 쪽 그 부정에 동조한 공무원들하고 한 팀이 돼서 성남시가 저와 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재밌어져요. 그리고 그 신상진 시장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도 정책과 대응력을 삭제한 거 복구 조치 해주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막상 취임하고 나서 지금 2달을 기다렸는데 별로 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계속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이제 지원하는 단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국가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성남시 의회에서도 뭐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뭐 만들어도 그거에 도움을 받고 있지도 못하고 일단은 공익신고자 그 신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라고 뭐 이렇게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뭐 언론사든 공익신고자가 뭐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수사에 참고인으로 가든 했을 때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무슨 공문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거를 일일이 계속 본인이 확인을 해서 어필을 하고 해야 되니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그 해당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 이제 불이익 조치 보호 사건을 담당하셨던 그 사무관님께서도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과부하가 걸렸어요. 소수 인원을 갖고 대한민국에는 전체 부정부패 공익신고들에 대한 보호 사건을 처리하고 지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업무가 빨리 처리한다니까 공익신고자한테 미안하시고 공익신고자도 그분들의 처지를 알지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재촉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줘야지. 왜냐면 홍보만 계속 하잖아요. 공익신고 해라, 공익신고. 홍보는 하는데 그 홍보를 하고 그 사건들이 들어왔을 때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인력이랑 이런 걸 모든 걸 갖춰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홍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공익신고자 지원 단체의 그 부서의 장이
은수미 시장하고 사적 인연이 있었어요. 은수미 시장의 과거 무슨 뭐 민사소송 변호인도 했었고, 뭐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 뭐 법률 자문도 해주신 분이고, 근데 그런 분이 공익신고로 인해서 은수미 시장이 피고인이 됐고,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의 공범 그 비서도 변호를 이 공익신고자 지원 단체 장께서 하신 거예요.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공익신고 사건의 피신고인의 변호를 맡았다?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민단체들도 진정 공익신고자를 위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를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 있지만 이분들은 사실상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큰 고통과 고독과 이런 것들로 이제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람 저기서 내부 고발해서 뭐 공익신고했는데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또 우리 조직에도, 그러면 이제 조직의 장이 싫어하겠죠, 이 사람을. 뭐 내부 고발자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선진국에서는 훨씬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대우도 좋고 한데 그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